두 번째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인데 요 이제 진도견을 이렇게 주먹이나 강목으로 이제 때리는 등의 이제 학대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요 사건은 이제 울산 하급심 법원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 이유가 아주 저희들이 좀 경청해야 될 그런 아주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 그리고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이다. 이런 것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동물 학대 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 행위로 인식할 수 없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 최근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민법 98조 2 개정안이 연상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 나오고 더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선 이 법원은 최소한 이 반려동물을 우리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단 포함시킨다.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켜보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렇게 보면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그러한 존재다. 말하자면 사회적 소수자라는 거죠.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적 행동, 폭력적 행동,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도로 이제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런 아주 이제 태도들인데, 자 이런 태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런 동물 학대 행위를 봐야 된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려동물을 우리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시킨다. 비록 가정이었지만 포함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선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제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인간 존재, 비인간 존재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으로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과 관련된 어떤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잔인한 방법과 관련해서 한 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돼지나 소나 우리 법에서 이 도축 방법을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의 경우에는 도축 방법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전기 감점 시켜서 이제 죽이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런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이제 도살 방법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지 여부는 해당 도살 방법의 허용이 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별 특성, 그다음에 고통의 정도, 지속 시간 이런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게 원심 법원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법원에서는 미국 수의학 협회의 지침이라든지 국제협약 그리고 특히 돼지나 닭, 오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을 고려를 해서 도살 방법은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이러한 감전사를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따라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개를 완전히 기절시킨 다음에 방열을 통해서 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어떤 도살 방법,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감전사 같은 경우는 이건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 학대다라고 보면서 유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식지 보호 사례인데 서식지 보호 사례가 좀
우리가 또 좀 눈여겨볼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이 맹꽁이 저기 이 공공주택 지구 어떤 사업 지구를 이제 공공주택 지구로 이제 지정하고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사안인데, 이 사례에서 이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제 맹꽁이가 사업 지구 밖에 있을 뿐에 사업 지구 안에는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 지구가 공공주택 사업 입지로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 주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 환경 영향 평가서가 잘못됐다라고 다투면서 이게 취소를 구한 사건인데요. 이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 진전된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과 관련해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도모라고 하는 이 공익과 견주어 보더라도 열등하게 평가되거나 차순위로 고려돼서는 안 되고 동등한 수준에서 이익 형량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러한 환경 보전의 이익이 그 어떤 이익 형량을 할 때 누락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라고 이 법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생태 자연도 등급 권역을 결정할 때 생태 자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전국의 이제 국토를 어떤 그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서 이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제 등급을 나눠서 1등급 권역은 이제 보존과 복원, 2등급 권역은 보존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은 이제 체계적인 개발 이용이 허용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좀 체계적으로 개발이나 이용해야 될 것은 또 이용하고 그런 의사결정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의 국토를 이렇게 등급화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자연도 등급 권역의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야생생물이 이제 서식지라고 하면 이건 1등급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모든 어떤 개발과 이용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1등급 권역을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러한 환경 보존의 이익이 충분히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의사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 자연도 등급 권역이 몇 등급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